자, 봐봐요. 오늘 다들 동아일보 기사 봤지? 기사의 타이틀은 협박한 C씨에게 43억 원이나 제공한 것처럼 기사를 싸질러 놨지만 그게 아니다. 그치? 동아일보 기레기 기사를 한번 보면 A 전무는 C씨에게 수표로 5억 원을 지급했다. 신풍제약 측은 C씨 부인 명의로 설립된 신생의약품 납품업체 계좌에 2억 5천만 원을 송금하고 이 업체에 10년간 매출 총이익 기준 최소 연 3억 원의 수익 보장을 조건으로 납품 계약을 맺어주기도 했다. C씨 부인 명의의 업체는 2020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신풍제약과의 거래로만 총 35억 6,300만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 총 30개월 동안 35억 6천만 원의 매출이니 한 달에 약 1억 2천 매출이고 1년이면 14억 매출이다. 여기서 순수익이 3억이면 약 20%의 마진을 보게 해준 거다. 그치? 보통 제약 또는 제조하는 회사의 마진 구조가 이 정도 되지 않나? 그렇게 막 마진을 많이 남게 해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찌되었든 동아일보 기자가 명기한 43억은 총 매출 35억이 포함된 금액이다. 협박한 C씨가 35억을 갈취한 건 아니다. 그리고 신풍제약이 C씨의 회사 계좌에 2억 5천만 원을 송금한 것도 갈취한 것처럼 기사를 써놨는데 협박을 통해 삥 뜯은 돈을 떼놓고 회사 계좌로 보낸다고? 하하, 하하. 이 두 회사가 구멍가게예요. 오랜만에 너무 재밌는 기사를 봐서 눈물이 난다. 정말 삥 뜯긴 돈이었다면 보낸 놈도 돌 아이고 받은 놈도 돌 아이다. 그치? 2억 5천의 대가는 계약금 명목이었겠지. 2020년 1월부터 계약을 했다면서? 그럼 물품 계약금 명목으로 보냈겠지. 이게 협박을 회유하기 위한 명목으로 보냈겠냐고. 가지가지 한다. 기자야. 그리고 C씨에게 5억 원을 수표로 지급했다고 하는데 이게 횡령과 배임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인드라고. 돈에는 이름이 안 써져 있지만 수표는 다르다. 수표를 발행하는 순간부터 수표를 현금화하고자 하는 순간까지 모든 게 누가 했는지 기록이 남는데 횡령 협박을 회유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수표를 준 신풍제약이나 이를 아무렇지 않게 받는 협박범 C씨나 모두 정신 이상자들 아니여. 둘 다 이 세상에서 잠수 탈 요량이 아니라면 최대한 증거가 남지 않는 방법으로 처리를 했어야지. 대놓고 수표를 주질 않나. 회사 계좌로 돈을 송금시키지 않나. 도대체가 범죄를 저지르고자 한 범인들이 이렇게 허술하다고? 그래, 이 모든 걸 차치하고서라도 어쨌든 협박범 C씨는 회유 명목으로 갈취한 43억이라는 금액 중에 수표 5억과 회사 계좌로 2억 5천, 총 7억 5천을 받았고 나머지 35억 6천만 원은 회사 대 회사로 계약과 납품을 통해 매출을 올린 금액이니 이게 폭리를 취할 만큼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한 건지는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제약회사의 통상적인 마진율이 최저 17%에서 최고 40% 정도라고 하니 이번 신풍제약과 C씨의 10년간 계약에서 마진율이 20% 정도인 걸 감안했을 때 지극히 평범한 계약 관계라고 보여진다.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의 가장 중심적인 인물, 구속 중인 신풍제약 노 전무. 신풍제약에서 가장 근속 기간이 오래된 자그마치 46년이나 근무 중인 노춘식 전무 같은데 25살에 신풍제약에 입사해서 71세가 되는 46년 동안 생산팀에 근무하면서 사망한장 회장이 시킨 대로 횡령에 가담하면서 평소에 좋은 일을 하던 그이지만 그도 사람인지라 배임은 할 수 있다 치자. 다만 이번 거래소 공시에 2015년에서 2017년까지의 매출원가와 영업이익을 왜 손을 댔을까? 그리고 재무팀 총괄에 박 상무가 있다.
명지대학교 세무회계학을 전공한 그도 33년이나 신풍제약을 다녔는데 저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정말 몰랐을까? 다른 연도와는 다르게 매출 원가가 높아져 있었고 영업이익이 떨어져 있는 걸 제일 윗사람에게 보고를 해야 할 건데 정말 생산에만 46년 근무한 노 전무가 혼자 저지른 짓일까? 어찌되었든 오늘 동아일보 기사도 그렇고 본인이 생각한 것처럼 횡령의 일말의 사건을 장 대표의 잘못보다는 직원 혼자의 범행으로 프레임을 만들어가고 있다. 짜여진 각본이 있는 것처럼. 허허허. 그건 그렇고 12월 30일이 글로벌 임상 3상 연구 완료일이고 12월 31일은 특허 보정서 제출 마감일이다.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시 마감일까지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글로벌 임상 3상 결과물을 제출해야 할 것인데 과연 불가피한 사유로 연장을 할까? 보정서를 제출을 할까? 5일 뒤면 알게 되겠지. 그치? 이번 영상은 추운 날씨에 뜨끈뜨끈한 호박죽 만드는 영상을 촬영했다. 오늘이 동짓날이라 팥죽을 만들어 먹을까 고민도 했지만 노 PD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팥죽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호박죽을 끓여봤다. 요즘 식재료가 너무 잘 나와서 라면 끓이는 것만큼 쉽고 건강에도 좋고 맛도 있고 여하튼 이 추운 겨울에는 안성맞춤이었다. 다들 오늘 팥죽은 먹었지? 허허. 2023년의 식약처 주요 업무 이슈는 다각적으로 의약품 공급과 관련된 업무가 많아질 듯하여 이를 중점적으로 업무에 집중을 하겠다고 한다. 그래, 그렇겠지. 약이 없어서 공급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처신 잘하자. 신풍이는 피라맥스 안 딸리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고 식약처는 생산, 공급 절차 등의 준비를 회사와 잘 조율하고 있을 것이라고 본다. 5만원짜리 돈을 아무리 구겨봐라. 5만원이 1만원이 되나. 온갖 악재들로 아무리 신풍이를 스크래치 내봐라. 피라맥스에 대한 확신이 더욱더 높아질 뿐이다. 허허. 최근 들어 코로나 치료제 종목 중 신풍이만 계속 빠지고 있어. 본인도 그렇고 주주들도 심적으로 모두들 힘들 것이다. 다음 주 금요일까지 지켜보자. 뭔 사달이 나도 나겠지. 모두 고생했고 우리는 내일 장 준비하자. 또 보자. 주주들. PS 동아일보 박종민 기자. 신풍제약 단독 기사를 혼자서 7건이나 썼다. 기자한테서 썩은 내가 풀풀 나는구만.